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교직원 공제의 장기저축급여에 15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실수령액으로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장기저축급여를 150만 원을 납입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장기저축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저축의 급여율은 4.6%입니다. 이것은 세해 전이고요. 연복리로 적용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변동금리입니다. 즉 4.6%가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 이것보다 높아질 수도 있고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교직원 공제 장기저축급여는 가입구자가 최저 50구자 3만원부터 최고 2,500구자까지 가입을 할 수 있고요. 최고 납입금액은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이 이 최고 납입금액인 150만원을 납입하였을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네, 교직원 공제 장기저축급여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1999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분들은 0에서 3%의 저율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시중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자의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율과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장기저축급여에 150만 원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실수령액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위 분들한테 한번 선배님들에게 한번 여쭤본 내용이에요. 제가 이쪽에 관심이 좀 있어서 어떻게 우연히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여쭤봐서 알게 됐는데요. 이제 여기서 조금 볼게 연금 납부 연수가 33년인데 이 33년을 넘으면은 이제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33년 이하면은 연금을 계속 납부하게 되죠. 요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금 납부 연수 33년이 종료된 50대 교사 경우 150만 원을 납부하면은 실수령액으로 36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50대이지만 아직 연금 납부 연수가 종료되지 않은 분은 연금을 꽤 많이 내죠. 연금을 70만 원 정도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수령액을 3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장기저축급여를 150만 원 납입했을 때요. 마찬가지로 연금 납부 연수가 33년이 종료가 되지 않은 40대 교사분이 150만 원을 납부한다고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더니 연금으로 6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실수령액으로 240만 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을 납부하면 일단 실수령액이 적은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대여도 240만 원, 200만 원대고 50대여도 300만 원대의 월급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장기저축급여의 150만 원을 이렇게 가득 납입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볼 건데요. 먼저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많은 노후 자금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40살인데 이거를 150만 원씩 한 1년 넘으면 1,800만 원이 되고, 이걸 20년간 납입했을 때는 무려 3억 6천만 원이 돈이 노후 자금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금 3억 6천만 원에 이건 대략 제가 계산한 거라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부과금이 1억에서 1억 4천만 원 정도 20년간 붙는다고 했을 때 내가 퇴직 시 받는 금액은 4억 6천만 원에서 5억 정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저축급에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퇴직할 때 많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장기저축급여에 150만 원을 넣었을 때 단점에 대해서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단점은 실수령액이 적어집니다. 이건 아까 처음에 살펴봤듯이 그만큼 많은 돈을 떼가기 때문에 내가 받는 돈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대 교사 경우 150만 원을 넣으면은 240만 원의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240만 원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한 달에 사나 싶을 정도 요즘 물가가 높은데요. 네, 그래서 실수령액이 많지 않은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 고려해야 될 점 단점 뭐냐면요. 이렇게 150만 원을 장기간 납입을 하더라도 연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장기저축급여 홈페이지 가서 보면은 150만 원을 30년을 납부했을 때는 원금이 5억 4천만 원이고 부가금이 약 6억 200만 원이 붙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구체적인 수치로 볼 건데요. 좀 전에 150만 원을 30년 납부 시 원금 5억 4천만 원에 부가금이 6억 200만 원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금 대비 부가금 수익률을 따지면은 111.48%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을 연 수익률로 환산해 보면요. 30으로 나누게 되면은 1년의 수익이 3.71%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1%가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게 30년 장기저축급에 넣었을 때 이 3.71%가 만족할 만한 이율일지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네. 3.71%의 수익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저축급의 연수익률이 30년간 넣었을 때 약 3.71%가 됐는데, 자, 물가를 가지고 한번 요 3.71%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네, 이 자료는 2015년 자료입니다. 2015년 자료인데 20년 동안 우리의 먹거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보면 알겠지만 주시오레스가 20년 동안 400% 인상, 새우깡 267%, 그다음에 버스 지하철 229%, 초코파이 169%,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20년 동안 81%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5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보다 더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만 본다면요. 새우깡이 20년 동안 267%가 올랐기 때문에 약 연 13%가 올랐고요. 초코파이는 167%가 올랐기 때문에 연 8%가 올랐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81% 올라서 연 4% 정도 올랐는데요. 이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훨씬 이게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저축급여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단점이 바로 물가 상승률을 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노후 자금으로 성격이 조금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